수학2 강의 28번째 선형 미분 방정식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예제를 몇 문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미분 방정식계,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1개 한번 미분되어 있는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계, 그래서 연립 미분 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자, 이 풀이를 위해서 자, 주어진 그 연립 방정식계는 dx dt가 a x 이런 식으로 주어진 문제가 되겠고요. 이때 x0, 즉 시간 t에서 x0 값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초기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 주어진 a,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유값과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 v라고 하면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이게 주어지는 이 해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x는 뭐로 주어진답니까? c1 2의 람다1 t v1 더하기 c2 2의 람다2 t vt로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 람다는 고유 값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vi 벡터라는 것은 바로 이 a 행렬의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람다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와 이 미분 방정식은 어떤 시간 t가 변함에 따라 연속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었고, 이거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차분 방정식이 있었죠. 차분 방정식은 어떻게 됐었어요? 어떤 그 k 플러스 1번째에서의 상태가 바로 a 곱하기 x k로 주어졌죠.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뭐가 줬어요? 초기에 x0가 얼마인가가 주어졌어요. 자, 이거에 대한 해는 어떻게 주었어요? x의 k는 이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게 a가 2x2라고 하면 c1 람다 1의 k승, 그 다음에 이거의 고유 벡터 v1 플러스 c2 람다 2의 k승 v2 벡터, 이런 식으로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유값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차분 방정식과 미분 방정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풀어야 될 것이고요. 결국은 a에 대한 람다 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가 주어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나오는 그 고유 값들의 그게 1보다 크냐 또는 음수냐 이런 것들 양수냐 따지다 보면 정상 상태의 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의 해의 궤적들을 그려봤을 때 그것이 원점이 흡입자 attractor가 되느냐 또는 반대와 같이 발산하는, 그죠? 리펠러가 되느냐, 그죠? 유인자 또는 뭐 반발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안장점, 새들 포인트가 되느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이 람다 값이 컴플렉스 베리어블, 그러니까 복소수가 나올 때는 그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복소수에 따라서 나선형으로 발산하는 경우, 나선형으로 0으로 원점에 가까워지는 경우, 또는 순수하게 그 허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그 궤적이 일정한 타원의 형태를 이루는 그런 형태로 궤적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우리 예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요. 문제를 한번 보면 하나의 입자가 평면 위에 힘의 장, 그러니까 이거는 force field죠. force 필드 위에 움직인다고 가정을 합니다. 입자가 어떤 force가 있는 그 필드 위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의 위치 벡터,
시간에 따른 위치가 어딘지를 나타내는 이 x가 이렇게 x 프라임 이퀄 ax로 주어진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주어지는 미분 방정식 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초기 위치가 x0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문제를 풀고 초기값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궤적을 구하라는 거죠. 자, 주어진 문제는 이게 미분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죠. 미분 방정식 자, x 프라임 이퀄 ax가 됩니다. 자, 이때 주어지는 a를 보면요. 이렇게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a가 2x2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x1 t 그 다음에 x2 프라임의 t 이게 각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보면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x1의 t, 그 다음에 x2의 t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x1 프라임 t는 이거는 4x1 마이너스 5x2라는 거죠. 그래서 x1의 그 속도가 x1의 위치하고 x2의 위치에 의존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x2의 프라임 t는 이거는 마이너스 2x1 플러스 x2로 이렇게 주어지는 바로 연립 방정식인데 미분이 들어가 있는 연립 미분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어진 x0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x1의 제로값, x2의 제로값이 바로 2.9와 2.6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으라는 거죠. 그죠? 이게 정확하게 이 A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이런 건 이제 물리나 또는 이 힘의 장에 관련되는 그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일단 이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미분 방정식계를 만족하는 이 x를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 여기서 주어지는 이 해 x of t는 어떻게 돼요? c1 자, 여기 나오는 v1 곱하기 2의 람다 1 t는 뭡니까? 고유값 람다 1에 해당되는 것과 거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들 요거의 곱이죠. 그 다음에 v2 2의 람다 2t는 뭡니까? 고유값 람다 2t에 해당되는 그 값이 되는 것이고 2의 람다 t가 되는 것은 1개 미분 방정식의 그 해가 원래 2의 지수승으로 나타나는 지수 2의 2 to the something 해가지고 2 곱하기 람다 t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 v1입니다. 이거의 1차 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람다 1, 람다 2, v1, v2 그리고 c1, c2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 나오는 람다 1과 v1, 람다 2와 v2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A의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고유값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특성 방정식 디터미넌트 A 빼기 람다 I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람다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를 계산하면 되죠. 근데 우리 트레이스로 보면 트레이스 A를 해보면 두 개의 대각 성분을 더하면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해보면 디터미넌트 A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4 빼기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돼요. 자, 그럼 람다 1, 람다 2가 더해서 5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람다 1을 우리가 람다 1을 자 6으로 놓고 람다 2를 마이너스 1로 놓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특성 방정식 이거를 풀지 않더라도 여기 트레이스하고 디터미넌트에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은 람다 1은 6 하면 그 다음에 람다 2를 마이너스 1하면 곱해서 마이너스 6 되고요. 더해서 5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해봐야 될 거는 뭐예요? 첫 번째 람다 1이 6일 경우 두 번째 람다 2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 뭘 구해야 돼요? 고유 벡터를 구해서 내야 되죠. 자, 고유 벡터 곱하면 이거는 자,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 6을 빼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고유 벡터니까 V1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동차방정식 이걸 만족시키는 V1은 이거는 이 열과 이 열을 우리가 1차 결합에서 제로가 되게끔 하는 것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앞에다가 2하고 5니까요. 앞에다가 5를 곱하고 뒤에다가 2를 곱하면 이게 우리가 빼기 하면 없어지죠. 따라서 이거는 앞에다가는 책하고 똑같이 하면요. 마이너스 5를 곱합니다. 그러면 10이 되고 뒤에는 더해서 0이 되려면 2를 곱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람다 2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일 경우에는 우리가 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자 람다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5가 되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자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에 만족하는 고유 벡터 V2는 자 두 개 더하면 되죠. 두 개 열 벡터를 더하면 되니까 V2는 그냥 고유 벡터는 1, 1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계산한 걸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C1 그대로 오고요. 자, 첫 번째 람다 1을 6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고유 벡터 마이너스 5하고 2가 오고요. 2에 6t 플러스 C2 오고요. 고유 벡터 1, 1 오고요. 2에 람다 2 마이너스 1, 2에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t 이꼴 제로를 넣습니다. t 이꼴 제로를 넣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 초기 조건이라는 거죠.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전부 다 0, 0 됩니다. 남는 건 뭐예요? C1 마이너스 5, 2 더하기 C2 1, 1 이꼴 t 이꼴 제로에서 이 x 요게 바로 x 제로니까요. 이게 여기 주어진 2.9, 2.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C1, C2는 요거는 어떤 식이 돼요? 실제로 요거는 우리가 풀어보면 요거는 이렇게 되죠. C1, C2를 계산한다는 거는 마이너스 5, 2, 1, 1 C1, C2가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2.9 그 다음에 2.6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5, 2, 1, 1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고유 벡터들을 1열과 2열에 배치한 바로 이거는 고유 벡터 행렬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C1, C2는 이걸 풀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연립 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C1, C2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C1이요. 그래서 C1이 마이너스 3 나누기 70이 되는 거고요. C2는 188 나누기 7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C1, C2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해는 이러한 해가 됩니다. 자, 그럼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 t가 커짐에 따라서 as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0으로 가고요. 이 부분은 발산하는 거죠. 즉 한쪽으로는 자, 이 벡터 방향으로는 수렴하고 0으로 가고요. 이 방향으로는 발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자, 처음에 x0가 주어진 값이 얼마였냐면 2.9, 2.6이었어요. 여기 x0가 이게 2.9, 2.6. 자,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이 벡터에 따라서 앞에서 나왔던 여기 나오는 이 값대로요. 이 벡터 값을 쭉 그려보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밀려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시간의 t를 바꾸면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다른 이 지점에 있는 부분으로 계산해 보면 자, 이 라인을 따라서는 쭉 0으로 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밀려납니다. 왜냐하면 이 V2 방향으로는요. 여기 나오는 원점과 V2 방향으로는
이 V2에 해당되는 아이겐 밸류 값이 마이너스여서 이게 이제 이 원점으로 이제 흡입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V1에 해당되는 람다는 얼마냐면 6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2의 6t가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는 시간이 흐르면 멀리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쪽으로는 이렇게 흡입이 되고 한쪽으로는 밀려나는,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안장점, 새들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떤 궤적들은 처음에는 원점으로 이렇게 수렴하다가 곧 방향을 바꿔. 그 방향을 바꾸는 건 어디냐면 V1 방향이 돼요. 이 원점에서부터 멀리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점은 바로 새들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장점, 새들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시스템을 보면 그 시스템의 해의 어떤 궤적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저번에 봤을 때 이 행렬 A가 양 그리고 음의 고유값을 모두 다 가질 때는 이처럼 한쪽 방향으로는 원점으로 수렴하고 나머지는 원점에서 멀어지는 새들 포인트를 가진다는 게 되는 거고요. 가장 큰 반발 방향. 반발 방향은 원점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 양의 고유값에 대응하는 바로 여기 나오는 V1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반발 방향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큰 유인 방향은 원점으로 작아지는 그 값이죠. 원점으로 수렴하는 그 방향인데 요거는 바로 원점과 음의 고유값에 대응되는 벡터, 여기서는 V2가 됩니다. 그 V2를 잇는 직선이 바로 가장 큰 유인 방향이 됩니다. 이처럼 A가 양과 음의 고유값 모두를 가질 때는 이렇게 새들 포인트가 나타난다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동적 시스템의 분리. 분리라는 건요, uncoupling 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A 매트릭스가 대각행렬일 때는요, x1의 프라임은 x1하고만 연관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x2 프라임은 x2하고만 연관이 되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A는 그 대각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x1 프라임이 x1과 x2 모두 다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x2 프라임도 x1과 x2가 이렇게 다 연관이 지어집니다. 따라서 그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커플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커플이 된 것을 우리가 분리하는 언커플링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언커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x1, x2 이런 것들이 독립적인 하나의 변수로 되어지는 분리된 그러한 미분 방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요거는 좌표 변환입니다. 요거는 coordinate transformation. 이제 좌표 변환에 관한 내용이 돼요. 어떻게 좌표 변환을 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바로 고유 벡터 행렬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A의 대각화를 이용한 동적 시스템의 분리,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할 때 A가 n by n 행렬이고요. 그죠? 행렬이고 얘가 그 n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진다고 하면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S를 요거를 그 고유 벡터, 고유 벡터를 X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X1, 자, X2, XN이라는 n개의 독립된 고유 벡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S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렇게 써야 되죠. S 람다. 그러면 A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양변에 S 인버스를 곱하면 S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람다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로 쓰게 되면 요거는 앞에다가 S 인버스를 곱해주면 되니까 S 인버스 A의 S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요. 요것과 그리고 이 관계 두 개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A를 어떻게 됩니까? 고유 벡터 행렬과 그거의 역행렬.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들어가는 여기 람다가 이 A의 고유값을 대각 성분으로 가지는 대각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우리가 대각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나오는 람다는 이렇게 S 인버스 AS를 곱하면 여기 람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요 관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어진 그 열린 미분 방정식의 변수를 u라고 합시다. 자, u입니다. 그래서 du dt입니다. u를 한번 미분한 것이 a, u, t하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주어진 열린 미분 방정식이죠.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미분한 이것이 a, u라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u는 t의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u, 0, 즉 초기 시간에서 주어지는 값은 u, not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런 이제 열린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자, 이때 우리가 여기 주어진 이 u를요,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이게 여기서의 키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자, 이 주어진 u를 여기 나오는, 자, 요걸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풀었으면 u라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벡터는, 자, S는 뭐였습니까? S는 여기 나오는 이 고유 벡터, 그 A에 주어진 행렬 A에, 이 행렬 A의 고유 벡터들이죠. 그 다음에 V는, 이제 새롭게 우리가 도입된 그런 벡터가 돼요. 그럼 이걸 적어보면, 요거는 V1 되고요. 이거는 X1 더하기 V2, X2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옵니까? vn, xn까지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u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1, x2 해서 xn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v는 여기 나오는 v1, v2, vn이라는 이러한 여기 나오는 열 벡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 즉, 우리가 구워주는 u를 여기 나오는 A의 고유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1차 결합에서 그 개수들을 V1, V2, Vn이라고 하는 새로운 열 벡터 V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먼저 우변을 한번 봅시다. A가 있었고요. A가 있었고, 그대로 A는 오고요. U 대신에 S, V를 입력을 합니다. 됐고요. 오른쪽은 봅시다. 자, 이건 뭐예요? U를 T로 미분하는 겁니다. 자, U를 T로 미분하는데 잘 보면 U를 우리가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 행렬과 V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아이겐 벡터 행렬, 즉 고유 벡터 행렬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S는 그대로 오고요. 이거를 미분하면 결국 dv, dt가 됩니다. 그래서 요식은 요걸 도입하게 되면 요식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S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A에 n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질 때 A가 요거를 n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S의 각각의 열 벡터는 1차 독립이고요. 그렇게 되면 S는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인버터블이 돼요. 그죠? 인버터블. 흑의 행렬이 아닌 거죠. 따라서 S 인버스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S 인버스를 양변에 곱해줍니다. 여기 S 인버스 S 하면 아이덴티티로 없어지고 남는 거는 DVT가 되고 여기 앞에 S 인버스를 곱했으니까 S 인버스 A의 S 그 다음에 VT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A 행렬의 고유 벡터 행렬의 인버스 곱하기
A 곱하기 S 하면 여기 뭡니까? 여기 나오는 S 인버스 AS 하면 바로 이게 람다가 됩니다. 람다. 그죠? 람다 행렬이 되고 그 람다 행렬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됩니다. 대각 성분을 고유 값으로 하는 대각 행렬. 이게 바로 람다가 됩니다. 그죠? 람다. 이게 람다가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람다가 되고 VT가 돼요. 즉, dv dt equal 람다 VT가 됩니다. 자, V라는 것은요, 여기서 썼었죠. 여기라는, 이게 V입니다. 그죠? V. 이게 V 벡터예요. V 벡터는 열 벡터예요. 열 벡터고, 성분을 V1부터 해서 Vn까지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dv dt는 첫 번째 성분 V1에 한번 미분한 거, V1 프라임, V2 프라임. 그래서 Vn 프라임이 되는 거고, 람다는 그대로 적어보면 대각 성분이 람다 1에서 여기 나오는 람다 n까지 가지는 대각 행렬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VT는 V1, V2, Vn이 되는 이러한 게 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쭉 풀어 써보면요. 요거를 쭉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거 해보면 자, V1 프라임은 쭉 계산해보면 이건 뭐예요? 대각 성분의 이거 람다1이 첫 행렬 이거밖에 없죠. 람다1 V1 V2 프라임 T는 람다 2 V2 쭉 내려보면 Vn 프라임 T는 람다 N Vn 이렇게 됩니다. 즉 뭐예요? 아까는 U는 U1의 프라임은 U1과 U2와 U3와 UN 모든 것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이걸 여기 나오는 U를 일단 여기 나오는 고유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한 걸로 우리가 변환을 했더니 즉 좌표 변환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변환된 좌표에서는 이게 서로 연관되는 게 아니라 V1 프라임은 V1으로만 표시가 되고요. Vn 프라임은 Vn으로만 연관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바로 V1에 대한 해로 계산할 수 있죠.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 자기 자신을 미분한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람다 배로 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해가 뭐였어요? 이게 바로 V1 T는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2의 람다 1 T였죠.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만족하는 함수가 되고 초기에 어떤 것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초기에 해당되는 C1을 이렇게 넣어줬죠. 그게 첫 번째 여기 나오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계산될 것이고요. 그 다음 내려와서 제일 마지막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Vn의 T는 뭐가 돼요? 이거는 Cn의 2의 람다 n T가 바로 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V1부터 Vn까지를 쭉 다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 V라고 했죠. 그러면 그걸 적어보면 첫 번째부터 어떻게 됩니까? C1 2의 람다 1T, C2 2의 람다 2T, Cn 2의 람다 NT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자, 이때 T 이꼴 0을 입력을 해봅니다. T 이꼴 0, T 이꼴 0를 입력을 해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V0가 되죠. V0는 값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다 T에다가 0을 넣으면 2의 람다 1T, 2의 람다 NT 이런 부분들은 자 2의 제로승이 되니까 다 1이 되고 남는 거는 C1, C2, Cn 즉 여기 나왔던 요 개수들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V0가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V0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V0는 어떻게 돼요? S를 양변에 인버스를 취하면 S 인버스 U0가 되죠. S 인버스 U0가 되죠. 그래서 U0는 여기서 U not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V0, 즉 C1에서부터 CN이라는 것은 주어진 U0, U not에다가 S 인버스를 곱해주면 계산이 되어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주어졌던 U는 이게 커플드 되어 있는 서로 분리되지 않은 미분 방정식 되었는데 요거를 U equal SV라는 걸 이용해서 좌표 변환을 하게 되면
이게 V 좌표계에서는, V 코디네이트에서는 이게 다 분리가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V는 이렇게 쉽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여기 주어진 건 U죠? 그러면 V에서 U를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자, V를 계산했다. 그러면 U를 계산하면 앞에다가 S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U는 SV가 되고요. 자, S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X1, X2, Xn이라는 A의 고유 벡터 행렬이기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VT를 적습니다. 그리고 VT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나오는 V1에서 V2, Vn이라는 열벡터이기 때문에 행렬 곱하기 열벡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 V의 행렬의 성분들을 1차 결합의 개수로 하는 이 X1, X2, Xn의 1차 결합이니까 그 그대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나오는 여기 V1이 있었으니까 자, 요거 곱하기 X1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Xn 해서 곱하면 U of T는 C1 X1 E의 람다 1T 플러스 그래서 쭉쭉 가서 CN XN E의 람다 NT 하는 요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요 관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일반적인 U 프라임 이퀄 AU의 그러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이러한 동적 시스템의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 연립 방정식, 미분 연립 방정식을 쉽게 풀이할 수 있고 그래서 쉽게 V를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원래 좌표 변환을 역변환 통해 가지고 U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A라는 매트릭스가 대각 행렬이 아닐 때는 이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커플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유 벡터와 여기 나오는 고유 벡터 행렬로 좌표 변환을 하게 되면 이처럼 다 각각의 변수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U라는 U of T 시간에 따라 이 변하는 U 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고유 벡터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썸메이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즉 어떤 구조물의 진동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변화들은요. 그 시스템의 고유 벡터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것들을 다 이 C1에서 CN이라는 그 가중치를 더해서 더하게 되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이렇게 가면 진동학을 배우는데 우리가 복잡한 구조물의 진동이요. 그 진동이 우리 눈에는 매우 복잡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그걸 분석해 보면 그 구조물의 고유 모드라는 게 있어요. 고유 진동 모드가 있는데 이것들의 어떤 1차 결합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동적 시스템 분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37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컴플렉스 아이겐밸류예요. 자,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컴플렉스라고 하면은 어떤 람다가 있으면요, 람다라는 수가 이제 실수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이게 어떤 A라는 실수부와 그 다음에 I, B라는 허수부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수부에서 리얼 파트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허수부에서 이미지너리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컨주게이트 하면은 이게 켤레라고 나오는데요. 페어란 뜻이죠. 이건 뭐가 되냐면 요렇게 씁니다. 여기 bar을 쓰거나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타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리얼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여기 나오는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꿔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의 켤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컨주게이트가 되고 이걸 우리가 켤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라는 그 행렬을 생각을 해봅시다. A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X 프라임은 AX라는 이러한 연립 미분 방정식 계에서 나왔다고 치고요. 자, 이때 A가 자체가
그 성분이 복소수인 건 아니에요. 행렬 A 자체는요, 실수 행렬이에요. 즉, 성분들이 모두 실수를 가지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고요. 자, 근데 이 A가 복소수 고유값을 가져요. 자, 이거의 복소수가 어떻게 나와요? 이거의 고유값을 계산해 보면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 이퀄 0. 특성 방정식을 풀면 이게 람다의 n차 방정식이 되는데, 그죠? 그럼 풀다 보면 2차 방정식에도 우리가 복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해가. 자, 그런 경우, 자, A가 실수 행렬이지만 A가 복소수 교육값을 람다를 만약에 가지게 되면, 자, 이게 복소수 값이라고 칩시다. 여기 나오는 람다. 그러면 반드시 컬레를 가집니다. 켤레. 이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공의 복소수를 가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더니 여기 특성 방정식 계산했더니 람다가 a 플러스 ib라는 어떤 컴플렉스가 나오면 반드시 a 마이너스 ib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스타라고 쓸 수도 있고요. 람다에서 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책에서는 람다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대응하는 복소수 고유 벡터가 생깁니다. 복소수 고유 벡터. 복소수 고유값에 대해서 고유 벡터도 여기 나오는 V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고유 벡터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켤레 진행이 됩니다. 켤레로. 자, 여기 나오는 V도 이렇게 그 성분들에서 이미저리 성분의 부호가 다 바뀌는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실수 행렬에 대해서 복소수 고유값과 복소수 고유 벡터는 항상 켤레로 존재한다.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연립 미분 방정식에 A'은 AX라는 게 있다고 하면요. 만약에 두 해가 있다고 쳐요. 당연히 이게 A가 2x2면 두 해가 있는데 한 해가요. 이렇게 X1이라는 해가 V2의 람다 T가 나왔고 람다는 지금 이게 컴플렉스라고 치면요. 람다는 컴플렉스라고 치면 이 나머지 한 해는 어떻게 되냐면 V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람다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해로 반드시 생긴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하나만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X1하고 X2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이게 다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중에 이거를 컴플렉스로 되어 있는 것을 두 개의 실수해로 나타내고 싶어요. 자, 이게 컴플렉스인데 이걸 나중에 여기 나오는 두 개의 이거는 복소수해를 뭘로 나타내고 있냐면 두 개의 실수해로 나타나고 싶어요. 자, 어차피 이 해는 이 해의 기본이 되는 두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이기 때문에 그 벡터를 복소수 벡터로 가지지 않고 실수 벡터로 가지는 해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환을 한다는 거죠. 그런 기법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x1을 우리가 v2의 람다 t라고 하면 이거의 실수 부하고요. 허수 부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전에 이걸 한번 봅시다. 람다가 우리가 풀고 있는 람다가 a 플러스 ib로 주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a라는 행렬에서 나왔던 하나의 이런 컴플렉스 복소수 고유값은 그거의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복소수 켤레 복소수를 가지기 때문에 람다 바가 되고요. 하나의 값은 a-i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람다는 이게 어떻게 돼요? 2의 람다 t가 되니까 자, 이게 2의 람다 t에서요. 이걸 해보면 2의 람다 t는 2의 2의 여기 나오는 a 플러스 i bt가 되고요. 자, 지수기 때문에 2a 플러스 i bt에서 지수의 승수의 더하기는 그 각각 지수의 곱하기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2의 at 곱하기 그다음 뒤에 있는 2의 i bt 이렇게 곱하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보일러즈 포뮬라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보일러 공식에 의해서 뭐예요? 2의 i t라는 것은 그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t 플러스 i 사인
t라는 게 이제 오일러 공식이죠. 그 공식을 쓰게 되면 E의 AT는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E의 IBT는 코사인 BT 플러스 I 사인 BT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E의 람다 T라는 걸 잘 분석을 해보면요. E의 AT, 즉 지수함수, 그 다음에 AT, A 값에 따라서 자, A가 양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면 시간 T가 흐르면 E의 AT는 계속 쭉 커지는 값이 될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코사인 BT 플러스 I 사인 BT, 요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반지름이 1인 원의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효과와 같은 회전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크기가 1이에요. 그래서 E의 람다 T의 크기는 결과적으로 뭐에 결정되냐면 E의 AT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원래 이제 이 x 프라임 AT의 두 해는 이렇게 x1과 x2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두 개의 복소수해를 실수해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V2 람다 T의 리얼 파트, 그 다음에 V2의 람다 T의 허수 파트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요거에 자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요. 이거의 실수 파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 부분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하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게 켤레기 때문에요. 이 허수부는 두 개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2a가 남죠. 따라서 그걸 우리가 2분의 1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a만 남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 같습니다. 우리가 2분의 1 람다 플러스 람다 바 하면 이건 뭐가 돼요? 이거는 a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i분의 1, 그 다음에 람다 빼기 람다 바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람다 빼기 람다 바 하면 람다에서 이걸 빼면 어떻게 됩니까? ib가 두 개 있죠. 2ib가 됩니다. 따라서 2i 없애보면 남는 게 b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람다의 실수부하고 허수부는 우리가 람다하고 그거의 컨주게이트하고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눠주면 실수부가 남는 것이고요. 이거는 리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람다에서 람다 바를 뺀 다음에 2i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미지너리 허수부가 남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복소수해 두 개를 가지고요. x 프라임 ax의 두 개의 실수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y1하고 y2로. 그리고 이 y1하고 y2는 마찬가지로 linearly independent, 선형 독립이 됩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y1t는요. 여기 나오는 v2 람다 t의 리얼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y2는 imaginary,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여기 나오는 이 관계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의 AT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자, 여기 주어진 부분에서 V는 그대로 오고 람다를 A 플러스 IB로 놓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V2의 람다 T의 그 실수부하고 V2의 람다 T의 이렇게 허수부에 나눌 수가 있고 요것들을 보시면 다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어졌던 복소수해를 우리가 실수해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요. 한번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예제 3번을 한번 보면요. 다음 회로의 동특성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기술된다. 이 회로의 특성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 회로에 대한 특성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 관련되는 전기나 전자공학에서 배울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주어진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기술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풀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건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IL이라고 하는 것은요. L은 인덕터이기 때문에
인덕터를 지나는 전류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IL은 요거는 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VC라고 하는 건요. 커패시터 여기 나오는 요 양단을 지나는 요 양단에서 나타나는 전압을 우리가 VC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 다음에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변화, 요것들을 우리가 기술을 해보면 이처럼 자, 이게 시간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미분이죠. 그래서 미분 연립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IL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IL과 VC에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커패시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시간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IL과 VC의 어떤 그러한 관계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 주어진 게요. R1 여기 저항값 R1이 5ohm이고 그리고 R2 여기 나온 R2 이게 0.8ohm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C가 0.1farad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L이 0.4 F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요. 이 값들을 여기다 쫙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A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도 우리가 X 프라임 이퀄 A X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A가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5, 10,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X0가 3, 3이에요. 즉 뭐냐면 요게 3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초기에 at t equal 0. 그 다음에 자, IL도 3이고요. VC 요것도 3 at t equal 0. 요런 상태에서 3, 3으로 놓고 이걸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IL과 VC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뭐예요? A의 고유 벡터하고 고유 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A-람다 I equal 0를 풀어야 되죠. 이거를 풀게 되면 자, 이거를 푼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2 빼기 람다가 되고요. 마이너스 2.5 10 마이너스 2 빼기 람다 이퀄 0 이걸 푸는 거죠. 그러면 이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람다 플러스 2 전부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다 플러스를 해줬고요. AD 마이너스 BC니까 이거 곱하면은 더하기가 되고 25 이퀄 자 0가 되죠. 자, 그럼 봅시다. 이게 지금 자, 이걸 풀면은 람다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5죠. 그죠? 풀면은. 자, 어떤 거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5가 돼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실수로는 안 되고, 따라서 이거는, 람다 플러스 2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람다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IO. 왜냐하면 i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값을 가지고 그럼 람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 람다는 마이너스 2 플러스 IO나 람다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O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항상 람다는 이렇게 허수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자, 여기 나오는 람다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IO라는 허수부가 5고 실수부가 마이너스 2라는 하나의 고유값을 가지고요. 요거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고 여러분들 풀면 되죠. A 빼기 람다 I 그 다음에 V1 이거 계산해 보면 자, 이 부분이 이제 허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수가 컴플렉스가 되기 때문에 VI도 벡터가 이런 식으로 성분이 실수가 아닌 허수가 들어가는 벡터 VI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나오기 때문에 켤레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O가 되고요. 벡터도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하나 벡터는 컴플렉스
나오기 때문에 하나 람다가 되고, 자, 람다 2라고 합시다. 이게 람다 1이 되겠고, v2는 어떻게 되겠어요? v2는 허수부의 부호만 바뀌는 마이너스 i, 2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걸로 적어보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풀고 있는 게 x 프라임 a x로 풀고 있고요. 자, 이걸 했더니 람다 1은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i 5가 나왔고, 그 다음에 람다 2는 이거의 컨주게이트니까 마이너스 i 5가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고유 벡터는 v1은 i 2 되고요. 자, 밑에 거는 v2라고 하면요. 이거는 마이너스 i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해는 어떻게 돼요? x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거는 c1 2의 람다 1 t v1 이렇게 쓰면 되고요. c2의 2의 람다 2 t v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주어진 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다 적어보면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x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를 우리가 x1이라고 하고, 요거를 v1 2의 람다 1t라고 하고요. 저 x2를, 여기 나온 c2를 빼고 있는 부분, v2 2의 람다 2t라고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v1은 여기 나오는 거죠. i2가 되고, 그 다음에 2의 람다 1은 얼마였어요? 이게 2의 마이너스 2 플러스 i 5 t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2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i가 되고 2가 되고요. 이거는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5 t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 나오는 아이겐 밸류,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가 이렇게 컴플렉스로 되어 있으면 EX를 그대로 쓰면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다시 한번 풀어서 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I2는 그대로 오고요. 자, 이걸 분리해서 씁니다. 2의 마이너스 2 더하기 I5T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마이너스 2T 곱하기 2의 IOT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는 다시 쓰면 요거는 I2가 되고요. 2의 마이너스 2T가 되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코사인 OT 플러스 I 사인 OT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도 동일하게 써보면요. 마이너스 I 2가 되고요. 2의 마이너스 2t 곱하기 코사인,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5입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5. 자, 코사인, 근데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됐어요? 코사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나 플러스 5나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5t가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I 사인 OT입니다. 근데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은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오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OT 대신에 여기다 밖으로 빼내면 되고요. 요거는 I 사인 OT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계산을 해서요. 여기에 나오는 x1의 자, x1 벡터에 여기 나오는 리얼 파트 x1과 그 다음에 imaginary x1 파트를
우리가 분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실수가 됩니까? 실수가 되는 부분을 다 묶어내면 자, x1의 실수 부분 한번 묶어내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을 한번 묶어내면 자, 벡터가 위에서 한번 봅시다. 위에서는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위의 성분 보면 i 곱하기 이겁니다. 그러면 i 곱하기 이쪽 부분 하면은 이거는 허수가 되고 이게 곱해져야 실수바가 되죠. 그러면 i가 있고 여기 i가 있고 sin ot가 있으니까 여기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나온 2의 마이너스 2t는 그대로 오고요. 위에는 마이너스 여기 i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sin 5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밑에 부분에서는 두 번째 행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여기에 나온 코사인이죠. 2 코사인 5t로 이렇게 우리가 이 x1에서부터 나오는 리얼 부분과 또 이미지너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너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너리 부분 위에서 이미지너리 부분은 아까 2의 마이너스 2t는 그대로 오고요. 이미지너리가 있으려면은 자 여기는 위에는 코사인 5t가 되겠죠. 코사인 5t가 되고요. 자, 밑에 부분에 이미지너리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2 사인 5t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x1의 리얼과 이미지너리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요 벡터를 가지고요. 요걸 가지고 주어진 x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제 x는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되냐면 앞에서는 여기 나오는 이 고유 벡터하고 이 고유값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컴플렉스로 나왔는데요. 얘네들하고 벡터는 다르지만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베이시스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 앞에서는 이제 C1, C2라고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요 개수들을 우리가 사실은 값이 여기 나오는 C1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B1이라고 하겠습니다. B1 곱하기 자, 요게 벡터가 되고요. 요게 그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sin 마이너스 sin 5t 그 다음에 밑에는 2 코사인 5t가 되고 2의 마이너스 2t 됐죠? 더하기 b2 코사인 5t 2 사인 5t 해서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x0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x0는 이게 3이었죠. 그러면 x0를 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자, 이거 여기 x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이 되고요. 그럼 남는 거는 뭡니까? b1이 있고 자, 사인 제로는 얼마입니까? 제로가 되고요. 코사인 5t에서 t가 제로니까 이건 2가 되고요. 더하기 b2 코사인 5 제로가 되면 이거는 1 되고요. 이거는 2 사인 제로니까 제로가 되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t에서 여기는 2t가 제로가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B2는 여기서 B2는 얼마가 돼야 돼요? 자, B2는 3이 되고 B1은 얼마가 돼야 돼요? B1은 2분의 3 됐죠? B1은 2분의 3, C2는 3.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인 해는 여기 지우고 쓰게 되면 자, B1에다가는 1.5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B2에다가는 3 집어넣으면 나오는 XT는 이렇게 주어지는 식이 바로 최종 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X의 첫 번째 거는 이게 아까 IL을 나타냈었고요. X 벡터의 두 번째 성분은 이게 VC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면 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위에 거 일행들을 쭉 보면 사인 곱하기 이
2의 마이너스 2t, 여기도 코사인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가 되죠. 어떻게 돼요? 사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인은 그 진폭만큼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뀌게 되고요. 2의 마이너스 2t가 곱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진폭들은 그 값들은 작아지겠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두 번째 VL도 V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들은 0으로 가게 되고 밑에 것들은 그 사인 코사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V0가 X0가 3부터 주어졌었는데 요거의 해를 보면 요게 해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XT는 1.5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5t 그리고 2 코사인 5t 2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코사인 5t 2 사인 5t의 2의 마이너스 2t였습니다. 그래서 자 x0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쭉 가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2 마이너스 2t가 계속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값들은 계속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인은 코사인 값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전의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반지름은 줄어들면서 회전하는 즉 뭐예요? 스파이럴 쉐입이 돼요. 헬리칼 모양이 됩니다. 나선형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원점은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원점은 자, 흡수하는 그런 효과를 해요. 그래서 이 동적 시스템의 스파이럴 포인트, 나선점이 되는 것이고요. 자, 복소수 고유값이 나왔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 함수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요? 회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형 형태가 되는 거고 A가 그 고유값 중에서 람다에서 A 플러스 IB라고 했을 때 그 실수부가 요거죠. 요 A가 음인값이 되면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지수함수에서 여기 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2의 마이너스 지수 t가 되기 때문에 갈수록 궤적은 나선형을 이루긴 하지만 점점점 원점으로 값이 0으로 접근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 나오는 A가 만약에 실수부가 양인 복소수를 가지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여기 A가 요 부분인데 요게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건데 이 A가 양의 값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이거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발산합니다. 나선형으로 가면서 즉 어떤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선형으로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 발산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행렬 A가 복소수 고유값을 가질 때 그 복소수에서 실수부가 A가 되는데요. 이 값이 양이 되면 궤적은 여기 나오는 이 지수함수의 요게 양의 값이 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흐르면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사인, 코사인이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해요. 그래서 나선형을 이루면서 궤적은 점점점 커지는 그러한 발산하는 형태입니다. 나선형으로 발산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파이럴 포인트가 있는 부분에서는 사인, 코사인 때문에 회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소수 고유값의 실수부가 음수가 되면 0으로 수렴하면서 나선형이 되는 거고 복소수 고유값의 실수부가 양이 되면 나선형으로 발산한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의 고유값의 실수부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 이 부분이 다 제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요? 사인은 코사인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점 주위에서 타원으로 일정한 궤적을 가지는 그러한 근의 궤적을 가지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고유값 문제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부분까지 다 여러분한테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풀 때는요. 그 미분 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는 A라는 매트릭스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하면 그 해들은 그것의 고유 벡터하고 고유값, 즉 고유 벡터 곱하기 2의 람다 t로 되는 이러한 벡터들의
그 1차 결합으로 나타나고 1차 결합의 그 개수들은 초기 조건에서부터 결정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궤적의 모양들은 A가 가지는 고유 값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